네, 주가 상승 촉매제가 있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트렌드로 보는 종목이란 컨셉으로 유망주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유심히 챙겨봐야 될 트렌드, 그 트렌드 안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이제 제시를 해드릴 예정인데 최창윤 한국 의결권 대행 대표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트렌드에 주목을 해야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시장이 정말 많은 걸 반영하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 기대감이 실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반영되면서 올라왔는데 이미 많이 오른 이 상황에서는 이제 달러와의 강세 우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친시장적인 부분이 좀 약하거든요. 이에 따라서 약간 좀 통화 공급 달러와의 그 풍부한 공급이 조금 줄어들 것이라는 이런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의 그 매수세도 조금 약해지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이제 달러와의 그 강세 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이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조금 더 우리가 지수의 상방향으로 방향성을 열어놓고 대응한다면은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수혜주가 아니고 실물 경기 회복에 따른 경기 민감주 쪽으로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IT 쪽으로, 그 중에서도 IT 부품주, 중소형주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속보가 좀 뜬 게 있어갖고요. 그 얘기를 좀 아니할 수 없잖아요. 네. 어차피 대한민국 IT 소부장은 삼성전자와 이제 성장 스토리를 너무나도 많이 공유하기 때문에 네. 지금 속보가 뜬 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이제 받았다는 뉴스를 지금 선고받았다는 지금 뉴스가 확인되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어떤 그 돌발 변수가 과연 대한민국 IT 소부장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무래도 궁금합니다. 단기적인 부분에서 좀 악영향은 좀 받을 것으로 이렇게 봐지는데요. 어차피 지금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의 그런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IT 업황에 따라서 조금 더 투자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형이 확정된 그 순간부터 이재용 부회장의 그런 우려감은 조금 더 시장에서 이미 나오곤 했었죠. 그 부분이 실제로 우려했던 부분이 현재 주가에 이제 실제로 악재가 좀 노출된 그런 측면은 있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전체적인 그 IT 대형주, 중소형주의 상승 추세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의 그런 악재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지금 3% 이상 지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약간 컨트롤 타워 부재 리스크가 지금 주가에 지금 선반영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라는 기업은요, 글로벌 최고의 굴지의 IT 기업이고, 네. 시스템으로 모든 의사결정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렇죠. 기업이니까 네. 오너 부재 리스크가 있긴 있지만 그게 주가에 반영되면은 또 이제 또 저점 확인하고 이제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과연 언제 진입을 해야 될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렇게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만 좀 기다렸다가 한번 이런 실망 매물, 그 우려감에 따른 그런 경계성 매물이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나올 것으로 봐집니다. 네, 그런 이후에 아마 이번 주 수요일경 정도부터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로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봐져요. 네, 잘 들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오너 리스크가 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좀 거래량 급감하면서 이제 하방을 테스트하는 그런 눌림목 자리가 이제 포착이 될 경우 좀 진입을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주변에 많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인 것 같고, 자, 다시 이제 저희가 하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IT주 업황은 작년보다 올해 월등히 좋다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이 IT 업황이 좋을 때 어떤 종목을 예의주시해야 우리가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보다 더 앞당겨진다는 그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현재의 그 IT 업종에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삼성 SDS를 보면은 거기에 그 기대감이 완전히 압축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데, 4차 산업혁명 하면 아무래도 그 사물 인터넷 관련 스마트 기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이든 빅데이터든 클라우드든 자율주행차든
스마트 기기를 빼놓고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IT 부품주 쪽으로 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대만의 그 IT 업체들이 12월 달에 매출액이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23% 정도 전년 동기 대비 대만 업체들이 대만 IT 업체들이 12월 들어서 12월 한 달 동안에 IT 매출이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과거 전통 산업 영역에 있는 그런 단순한 뭐 PC 쪽이 아닐 거예요. 아마 이거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IT 수요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IT 업종의 그런 기대감을 계속해서 끌어올릴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뭐 반도체 관련 대형주나 뭐 IT 가전 대형주가 이미 시장을 좀 이끌었고요. 그 중에서 그 아랫단에 있는 중소형주들은 같이 따라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구별하셔야 될 건 대형주는 이렇게 거의 같이 움직여서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차별적으로 좀 움직입니다. 좀 실적 성장 속도가 느릴 기업들 아니면 좀 지연돼서 나타날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더디고 바로바로 실적에 반영될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주도주격으로 중소형 주도주격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종목이 한 3가지 정도 나오는데 한미반도체 그리고 MC넥스, 고영 그리고 오늘 준비한 종목 덕산 테코피아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중소형주 단에서는 차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상승을 주도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강하게 이렇게 주도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IT 중소형주에서 종목을 찾는다면은 최소한 그 차별적인 시장 흐름이 이렇게 조금 더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주도주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올해 보니까 올해는 뭐 작년보다 뭐 스마트폰도 더 많이 팔릴 네. 것 같고 태블릿 PC도 작년보다 많이 팔릴 것 같고 이런 환경 속에서 OLED 업황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네. OLED 시장이 성장할 때 좀 현재 시점에서 유심히 챙겨볼 경우 시장을 좀 이길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 OLED 시장이 성장한다는 의미는 그 삼성 같은 경우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해외 의존도를 굉장히 많이 낮추려고 한다고 이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해외 의존도를 즉 우리 그 과거에 우리 소부장 뭐 국산화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들이 뭐 특히 뭐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건 속에서 OLED 우리 그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OLED 그 화면 면적이 넓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 폴더블로 갈수록 폴더블 폰으로 갈수록 더욱더 넓어지고 있고 그리고 OLED 스마트폰에서 OLED 탑재율도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OLED 관련 소재 부품주들은 계속해서 해외 의존 소부장 관련 국산화도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덕산 테코피아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지금 현재 이 올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해 아주 큰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한 40% 정도 아주 고성장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삼성 낸드와 관련해서 낸드 플래시와 관련해서도 아마 앞으로 이 그 제품이 아주 고급화되면 될수록 그 고단화, 낸드 고단화라고 하죠. 적층화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프리커스라고 하는 공정 수요가 계속해서 많이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로 인한 그 수혜가 이제 올해 바로바로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2차 전지 소재라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공급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OLED 부분에서의 그런 고성장에 힘입어 기저 이후에 기저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소재 공급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은 아주 괄목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덕산테코피아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투자 포인트 잘 들었고요. 이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까지 이제 제시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최근에 와서 단기적으로 좀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가격대를 보면 16,000원, 17,000원에서 21,000원까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꽤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요즘에 주도주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뭐 50%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시세를 좀 냈지만 꽤 오른 정도는 아니고 단기적인 좀 주가의 그 급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가격 조정 눌림목은 감안해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목표가는 저는 지금 현재 21,000원, 21,500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26,000원 정도 잡아봤습니다. 26,000원은 내년 실적 기준으로 퍼 20배 정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지고 이제 손절 가격은 이제 17,500원 선 이렇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OLED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시장 성장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덕산테크피아를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창윤 한국의결권대행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